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욕의 과학 박문호 박사님이 소개해준 책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여러분 볼수록. 저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목이 뭐예요? 환경이 우리 몸을 만든다. 우리가 미국에 가본 사람들 혹은 드라마 미드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퉁퉁한 사람들이 많죠. 비만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뭐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유달리 아프리카계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 50% 가까이 비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분들 유전자가 되게 비만 유전자인가? 비만 유전자. 그런 말 있을 수 있죠. 다른 인종에 비해서 좀 더 뚱뚱해지기 취약한 그런 유전자 들고 있나? 네. 그런 거 의문 꼭 가져봐야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좀 그래도 서양인들 중에서 좀 날씬한데 어디요? 프랑스. 프랑스 사람들 되게 패셔니스타들이잖아요. 미국인들하고 다르게 날씬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차이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 먹는 칼로리도 많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많이 찌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왜 프랑스 사람들은 왜 살이 안 찌는 거죠? 왜 날씬한 거야 도대체? 미국에서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시기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달라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그런 식단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중에 급격하게 달라진 거. 그때부터 뭐 갑자기 뭘 먹었을까? 지방을 갑자기 먹었을까? 고기 중에서 갑자기 막 마블링을 먹었을까? 그게 아니고 이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정부에서 권장했던 것이 저지방 식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우리 몸의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그런 비만의 강력한 원인이다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줄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지방을. 근데 이제 이 권고안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비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에서 하려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주범을 잘못 집었다는 거예요. 주범은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방은 fat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누명을 써버린 거예요. fat! fat 하니까 뚱뚱한, 이런 말과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하니까 뚱뚱한. 노. 틀렸다는 거예요. 주범을 잘못 집었다는 거예요. 연쇄살인마를 잘못 집었기 때문에 살인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마, 그 연쇄살인범, 비만의 범인, 주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슈가였다는 거예요. 슈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슈가라는 이름 자체가 얼핏 보면은 그거를 페이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슈가를 뚱뚱해지는 그런 주범이기 때문에 슈가의 칼로리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저지방 식단을 넣으면서 사람들이 고기나 이런 고기에서 나오는 지방 이런 거는 되게 민감해진 반면에 탄수화물, 우리 뭐 식용유라든지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된 그런 과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확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이런 음식들이 많이 판을 치면서, 그야말로 그 가공식품들이죠. 막 오래 놔둬도 안 썩는 거, 그런 것들 막 유지로 처리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처리된 음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와 미국의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지방이 주범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프랑스인으로 돌아가서 프랑스인들은 자유롭게 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한다는 거예요. 다만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날씬하게 된 데는 미국인이 먹는 그 가공식품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식단, 일본 식단 이런 거 먹으면 되게 날씬하다고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하고 친화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맥도날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꽤 빠르게 비만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도 우리나라의 식단을 고수했다면 풍부하게 먹고도 살이 찌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옛날 사진을 갑자기 들어온다. 부장님 사진 보면은 이렇게 고봉밥으로 쌓아서 먹는 경우가 많죠.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다. 네. 근데 조사님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잡곡이라든지 현미, 옛날에 이런 거 섞어 먹는 경우가 더 많았죠. 하얀 쌀밥보다는. 그런데 하얀 쌀밥은 물론 설탕처럼 되게 이렇게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 그 다음 말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들어왔던 식단, 그 식단 때문에 몸에 오메가6 양이 너무 늘어났던 거예요. 오메가6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메가6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들어온 음식들이 가공식품들이 오메가6를 너무 늘려놨다는 거예요. 오메가6가 아닌 그럼 뭐가 그러면 건강에 좋냐? 오메가6도 필요하지만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적절하게 조화된 그런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메가3가 많이 풍부한 음식은 뭐냐? 제철에 난 풀, 싹, 그러니까 우리가 제철 채소 이런 것들은 오메가3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나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올라와서 먹는 이런 풀, 신선한 풀, 채소 이런 거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고 이때 옥수수가 나오고 곡류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하는 견과류가 나오고 이때 다람쥐가 막 도토리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곰들은 겨울잠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우리 몸이 오랜 동안 뭘 알고 있냐면 이제 이런 과일들이 들어오는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겨울에는 우리 지금처럼 막 냉장고 열면 제끼면 막 음식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몸에 지방을 축적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 쳐다봤을 때. 그래서 그 신기하게도 가을에 먹는 그런 견과류들은 옥수수를 포함한 그런 견과류들은 오메가6가 많은 거예요. 오메가6가 많으면 오메가6가 몸에 들어오면 몸은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느냐? 야, 이제 겨울이 오는 거고 이 오메가6가 자꾸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곧 겨울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몸을 좀 지방을 축적해야 되겠어. 몸의 체중 설정 값을 늘려야겠어 라는 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견과류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괜찮겠지 식용유 이름 좋잖아. 그냥 뭔가 먹을 수 있는 기름 몸에 좋은 거 같잖아. 거기가 그렇게 모든 이제 가공식품에 풍부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들의 원료가 뭐예요? 가을에 나는 그런 옥수수, 곡물들 이런 것들에는 오메가6가 많다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름은 달콤한 그 슈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슈거를 먹게 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야채나 채소를 먹고 하는 그런 혈당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하게 가는 반면에 설탕을 먹게 되면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혈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먹으면 운동하다가 막 기분 좋아지는 이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보충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내리락한다. 그런데 혈당이 그렇게 올라갔다 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마치 양치기 소년 마냥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인슐린이 막 나와서 그 혈당 오른 거를 다시 세포내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혈액에서 세포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지방세포라든지 근육세포로 뽑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인슐린이 높은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나와가지고 활동 좀 하려고 하면 다시 또 혈당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몸은 이 인슐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얘가 나와도 좀 있으면은 좀 있으면 또 금방 떨어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상황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은 바로 몸에서 체중 설정 값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얘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면 몸은 인슐린이 들어와도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얘 일단 들어오는 체중 설정 값을 높여가지고 많이 무언가를 먹게 해야 그나마 저항성 있는 인슐린을 가지고 몸이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설정 값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더 식욕을 당기고 예전에는 체중 설정 값이 높아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체중 설정 값이 이미 높아진 이후에는
조금만 덜 먹으면 막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만은 지방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요. 설탕, 탄수화물에 관련되었던 거고, 그것은 미국에서 비만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 시기, 저지방 식단을 권장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지고, 여전히 고기를 많이 먹고 미국의 가공식품 같은 식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프랑스인이 날씬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범이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과 동시에 우리가 식물성 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범으로 꼽히는 가공식품이 들어오는 시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 둘러싼 환경, 먹는 식단, 그것이 비만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